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살생부 이야기 해볼까 살생부? 싶어요. 예. 살생부. 어디 살생부요? 이게 뭐 어느 당이나 다 큰 당은 다 있는데 오늘 좀 민주당 이야기 해볼까 해요. 민주당이 그 20% 리스트 나왔다니까.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뭐 한참 1년 전,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했어요. 인위적 컷오프는 없다. 근데 인위적 컷오프는 안 하는 대신에 그 하위권 현역 의원들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예. 그 성적표를 매기는 거죠. 예. 그 성적표를 합산해가지고 평가한다. 예, 예. 뭐 이런 거니까 살생부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미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면서요, 명단. 네, 그래 뭐 흉흉합니다. 혹시 봤어요? 저는 뭐 보긴 봤어요. 근데 그 명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죠. 여기서 말은 못하네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20% 명단 하면 한 22명, 23명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정치 좀 아는 사람들, 민주당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한 10%는 저보고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어요. 뭐 의정 활동이 좀 뭐 불성실하다든지 무리를 빚었다든지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단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해 놓은 건 맞아요. 그리고선 공개 안 하기로 했죠. 예, 공개를 안 하고 그럼 개별 이제 통보한다고. 맞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한답니다. 근데 왜 즉각 안 하고 설 연휴 이후에 할까요? 설 전에 하면은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뭐 어느 언론에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설을 앞두고 통보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명절 잘 보내시라고 네, 좋은 마음으로. 설 앞두고 이걸 통보했을 때 분란이 일어나고 막 지역에서 말이 나고 하면은 분위기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 분위기가 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예. 좋을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설 이후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비공개 개별 통보인 거죠. 예. 비공개하는 이유도 원래 그 경론이 있었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유권자들하고 이제 당원들한테 판단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제 이 명단이 공개되면은 그 사람들은 경선 하나만 하죠. 사실상 경선 기회 박탈당하는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경쟁하는 정치 신인인데 그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저분은 20% 아닙니까? 그렇죠. 하위. 우리 지역에서 예.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막 이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그 하위 20% 안에 든 사람이 어찌저찌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상대당이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못하는 게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못한 거고 특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명단에 오르면은 아 내가 뭐 개파 때문에 피해를 봤다,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반격하고 반발하고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이런 소지를 줄이는 거가 예. 있고 그다음에 이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에요. 지금 단일 개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내가 뭐 반대 개파래 가지고 여기 넣었다. 이런 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개파 탓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공개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이게 보완이 시켜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새 나갈 거라면은 아예 공개하자. 그런 이야기도 적지 않았어요. 외부 공관위원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해찬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보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실 출처불면의 명단이 돌고 있고 당에서 이제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비공개로 항의했다 이런 말까지도 떠도는데 이게 그 48시간 내 이의 제기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개별 통보를 하고 또 통보 받은 사람이 이의 제기하는 절차가 있고 또 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경쟁자들이 또 이제 막 촉각을 예. 곤두세우고 이래가지고 저는 완전 100% 보안이 지켜질까 그런 생각은 계속 좀 시끌시끌하겠죠. 예, 어쨌든. 드네요. 예. 그런데 이 하위 20%에 들어가면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명단 20% 감점을 받을 뿐이지 얼마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인데 상대가 25% 가산점 받는 사람하고 경합을 한다면은 뭐 청년, 여성, 신인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합하면 45%면 그렇죠. 그건 좀 어렵겠죠. 네. 뭐 아주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바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좀 조용히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 아니냐. 예. 근데 이게 받자 이거 돌리자마자 불출마 선언하면 또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위 20%가 불출마 선언하는구나.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그렇죠. 그런 게 될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열세 지역 예컨대 이제 영남권 의원이 하위 20%에 들었다. 이런 경우 이야기가 좀 다를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한 의원이 컷오프 됐다가 당 안팎의 반발이 커져가지고 그 의원은 결국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에 복당했어요. 그 기계적 적용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당시 당에서는 아니 근데 기계적 적용을 안 하면은 뭐 누구는 또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면은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엄격히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다 지난번에 탈락했다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문희상 의장은 이제 공천구제, 이해찬 대표는 무소속 출마했는데 이 두 분을 보면은 지금 20대 국회고 이제 19대 국회 때 거 가지고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위가 맞았을 거예요. 의정 활동을 거의 안 하셨던. 그렇죠. 좀 큰 정치 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쪽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 오늘은 누구한테 한마디? 그 이름 모를 하위 20%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아마 감 잡고 계실 거예요. 그 정치라는 게 이제 계량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억울하실 텐데 만약 지역에 이제 경쟁자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험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재출마를 하시되 경쟁자가 있다면은 본인 눈에는 이게 눈에 안 차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가야지 우리 지역 지키는데 싶겠지만은. 좀 이제 밀어주시면은 어떨까 후배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 들으려나 모르겠네요.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